그래서 이제 현재 갈반병이 이제 발생된 과원들, 이건 이제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안 하고 그런 여부를 떠나서요. 증상이 약한 경우가 있고 좀 증상이 심하게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감염률이 적어도 60% 이상 되고 낙엽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노랗게 변한 잎이 한두 개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색 병증이 좀 여러 군데 보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증상이 약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요 회색 병진이 상당히 자주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낙엽이 진행되고 감염률이 60% 이상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저런 과정을 생략하시고 석회보로도액을 한 번 더 살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정도 관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석회보로도액은 500리터에 10kg, 두 봉. 거기에다가 델란 수화제 한 봉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착제는 500ml.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는 상당히 높게 보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황화낙엽은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심하게 걸린 잎들은 낙엽이 져요. 그런데 확산은 상당히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병이 감염이 돼 있어도 사과 딸 때까지 잎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관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갈반병이 조금이라도 발생된 과원들은 절대 수관 상부에서 미스트 시설이 있더라도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겨울 전정이 됐건 여름 전정이 됐건 전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절단 전정이 있고 소금 전정이 있습니다. 근데 6월 중순 이후에 절단 전정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방금 하신 거는 이제 단축 전정이에요. 근데 요거는 2차 생장을 이제 6월 중순 이후에 절단 전정을 많이 하게 되면 2차 생장이 많아져요. 그래서 화합분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근데 소금 전정은 오히려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일조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화분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계전정을 해도, 근데 하계전정은 사실 이게 거의 90%를 차지를 해요. 하계전정. 즉, 측지가 됐건, 결과지가 됐건, 소금전정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반발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렇게 하셨다면 주변에 가지가 충분히 있으면 공이 아까워하지 말고 제거를 해버리시고 소금전정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소금전정을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반발이 적습니다. 적심을 껴야 돼. 적심은 이제 끝났습니다. 적심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심은 언제까지? 보통 7월 10일까지는 해도 되는데 이제 적심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요거는 제거를 해 주세요. 적심하고 나온 경쟁지는. 그리고 유목이라도 가급적이면 요게 이제 있으면 지금은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제거하지 마시고. 제거하는 순간 이렇게 당과지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다 터요.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그냥 유입만 해주시고 나머는 가급적이면은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나중에 9월 달에 제거해 주셔도 돼요. 9월이나 10월 달에 가서. 근데 이제 유목들은 보면은 그냥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제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소극적으로 관리하셔도 돼요. 그래야 지금 이제 꽃이 만들어지는 이런 단과지들 이런 것들이 안 움직여요. 근데 지금 많이 손대버리면 이런 단과지들 거의 2차 생장 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5월 하순에 묘목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포트묘를 심는 경우가 이제 최근에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포트묘 심는 분들이 과원 다니면서 보면은 고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의외로. 원래 포트묘는 고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고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나무 심어 놓고 잘 죽이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추가가 돼요. 포트면은. 보면은 포트묘 심은 과원들 가서 보면은 잘 죽는 묘목이 많이 죽는 고사율이 높은 그런 과원들 공통적인 특징이 전체 대목 길이의 3분의 2를 묻어요. 잘 크라고. 잘 죽어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렇고요. 이렇게 심어 놓고 제가 두 과원을 봤거든요. 근데 거의 50%가 죽은 과원들이에요. 가서 비료 주는 거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요. 비료를 한 주먹씩 주세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얌전히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묘목 심어놓고 많이 죽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깊게 심은 화원들이 묘목이 많이 죽어요. 그냥 2분의 1만 심으면 되는데 근데 2분의 1 심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깊게 심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이렇게 하나 뽑아보니까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깊게 심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뿌리가. 더군다나 포트면은 뿌리가 전부 다 새뿌리들밖에 없어요. 묵은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깊게 심으면 다 썩어요. 그리고 비료를 이렇게 주면은 이거는 진짜 저 도시에서만 살다가 농사 한 번도 안 접은 사람들이 주는 비료 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농사 경력이 10년, 20년 된 분들도 이렇게 비료를 줘요. 그러면 이거 농도장에다가 가스장애로 벌써 잎이 비료 주고 나서 며칠 후에 이렇게 잎이 노래지는 경우 보면 거의가 가스장애예요. 한 군데다 이렇게 그냥 몰아서 이렇게 딱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비료는 넓게 뿌려줘야 돼요. 현장 다니면서 보면 재밌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재밌는데 원주들은 속 터져요. 근데 왜 죽는가를 몰라요. 왜 죽는가를. 그래서 포트묘뿐만이 아니고 어떤 묘목이 됐건 절대 깊게 심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성토를 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일단 염화칼리하고 황산칼리하고 저거는 효과는 똑같아요. 과일 비대시키고 하는 효과는. 근데 맛하고 직결이 됩니다. 맛하고 직결이 돼요. 그 다음에 연면시비는 왜 염화칼리는 연면시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황산칼리는 연면시비를 하라고 해도 되냐. 지금 이거 질문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연면시비도. 요거는 약해요. 염화칼리를 뿌렸을 때는 잎이 탑니다. 약해가 나와요. 요거는 소금이죠. 소금이에요. 물론 소금기가 들어있는 우리가 연면살포하는 것 중에 소금기가 들어있는 게 이제 염화칼슘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약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잘못 쓰면 이것도 약해가 많이 나옵니다. 비료 중에 비료 이름 중에 산자가 들어가는 비료, 앞이 됐건 뒤가 됐건 산자가 들어가는 비료는 약해가 없어요.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리, 동산 뭐 이런 것처럼 앞이 됐건 뒤가 됐건 산자가 들어가는 비료는 가장 안전하게 연면살포할 수 있는 비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 세 개예요. 유한, 요건 질소.
유한이나 붕사, 그 다음에 염화칼리를 옆면살포를 하면 입이 타요. 그래서 이거는 소금기가 들어있는 이런 비료들. 자, 우리가 착색 관리할 때 바닷물을 반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옆면살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바닷물은 그러면은 요게 들어있죠. 요게 아예 차단을 해요. 질소 흡수를. 바닷물을. 그래서 우리가 천일염을 고농도로 그냥 땅에다가 많이 뿌려주면 나무 죽어요. 탈수 현상 때문에. 질소뿐만이 아니고 탈수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소금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소금을 제일 많이 쓰는데 스포츠에서. 비 오고 나면 테니스 코트에 소금 천일염 뿌려요. 그럼 땅이 빨리 말라요. 수분을 그냥 쫙 당겨버리게 토양을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질소까지 완전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식물체 죽습니다. 너무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옆면살포할 경우에도 최대 보통 18리터만 넣어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고농도예요. 근데 저런 경우는 수세가 강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봅니다. 근데 수세가 약한 나무에다 저렇게 고농도로 살포를 해주면 잘못하면 나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황산칼리하고 염화칼리하고 염화칼리를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비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염화칼리나 황산칼리나 똑같이. 근데 맛에서, 즉 열매에서 쓴맛이 나요. 그런데 황산칼리는 단맛이 나요. 그래서 맛을 훨씬 더 좋게 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비료를 우리가 조심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황산칼리를 사용하는데 황산칼리만 100% 주는 작물이 있어요. 염화칼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작물이. 그게 옛날에 많이 했던 작물이에요. 지금은 별로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그게 뭘까요? 입으로 먹기는 먹는데 배는 안 불러요. 담배요. 담배. 담배는 절대로 염화칼리가 한 토자도 들어가면 안 된대요. 맛 때문에. 과일만 키울 것 같으면 염화칼리 싸니까 이거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복합 비료는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2종 복비, 3종 복비, 4종 복비. 원래는 2종 복비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요. 이거죠. NK 복합. 제가 이게 정확한 그거는 요 함량은 모르는데 그냥 편의상 17, 0, 17로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3종 복비. 질소, 인산, 칼리만 들어있는 비료. 4종 복비는 그래서 2종 복비나 3종 복비하고 4종 복비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종이나 3종 복비하고 4종 복비의 차이점은 쓰는 용도가 달라요. 2종이나 3종 복비는 주로 화분과 그리고 뭐 사료작물이나 이런 거. 즉, 우리가 먹기는 먹는데 크게 맛이나 이런 데 영향을 안 미치는. 그리고 요 4종 복비는 원예 작물은 거의 모든 비료가 4종 복비예요. 그러면은 요 미량, 요 마그네슘하고 붕소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이런 걸 떠나서 여기만 놓고 보면 요 2종이나 3종 복비하고 요 4종 복비하고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칼리에 가서 반드시 이런 표시가 있어요. 바로 표시가. 이게 뭐냐? 이거는 염화칼륨이고 이거는 이것들은 수량성이 주로 목적이에요. 요 원예 작물은 이거예요. 이 차이. 맛. 근데 황산칼리가 염화칼리보다 비싸요. 이 원예 작물, 채소, 과수. 여기에는 무조건 황산칼리예요. 그 다음에 인산칼리하고 인산암모늄하고 요거는 pK죠. 암모늄은 뭐예요? 암모늄은 근데 pK는 요게 이제 주로 인산칼리를 쓰는 목적은 사과에서 인산칼리를 쓰는 목적은 저 세 개입니다. 수세 억제, 즉 수세 제어, 그 다음에 비대 촉진, 착색 촉진이에요.
근데 수세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쓰는데 인산 아모늄은 질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이 질소 흡수를 억제를 시켜요. 기량작용에 의해서. 오대 원소 기량작용하는 것을 보면은 음이온 비료, 양이온 비료,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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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거의 기량작용이에요. 저 5대 원소가 기량작용이 제일 심한데 양이온 비료가 음이온 비료에 비해서 음이온 비료보다는 양이온 비료가 기량작용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인산칼리를 토양 시비를 하건 옆면 살포를 하건 그러면 질소 흡수가 억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수세가 극히 강한 나무들이 있다. 전체적이 아니고 일부. 이런 나무만 선별적으로 토양 시비를 해주면, 인산칼리 두세 주먹 정도 지금 토양 시비를 해주면 수세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별적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를 다 주시면은 안 되고 수세 강한 나무만. 전체를 다 주면. 그런다고 해서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이거를 토양 시비가 과다하게 되면 인산칼리를 너무 과다하게 시용하게 되면 과육이 물러지고 그 다음에 훅인학과가 많아져요. 그래서 적당히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주먹 토양 시비를 할 때 지금 주셔도 됩니다. 수세가 극히 강한 나무. 예. 아니면 진짜 천일염 한 세 주먹 줘도 돼요. 천일염도 많이 써요. 심한 경우에는 주종도 쓰죠. 착색기 때. 주종. 그럼 질소 흡수가 차단이 돼버려요. 주종을 관주를 해주면. 근데 인산칼리 너무 과다하게 시용해가지고 피해본 사례가 굉장히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려면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눠서 주시는 게 좋아요.